엔지니어를 하시던 분들만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살짝 처음 듣기에는 강의 난이도가 조금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가 오늘 2시간 동안 말씀드릴 내용들은 일단 처음으로 가벼운 인사 한번 나눠보고, 지금 미디어 산업의 흐름을 조금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 다잡기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엔지니어로서 임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 사이에 잠깐 쉬는 시간을 가져보고 그 뒤에 실무 강의 마치면서 질의응답 받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서 오십시오. 이쪽 바닥에 한번 발 담그시면은 평생 가셔야 돼요. 자신 있으신가요? 네, 한번 물어볼게요. 왜 이걸 늘기로 마음을 정하셨죠? 저요? 네. 저는 사실 진짜 엔지니어를 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처음으로 발령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원래 그냥 다니던 연구소 다니려고 했었는데 하필이면 PPT 넘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PPT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다 라고 하셔서 도와줄 수 있냐 해가지고 왔는데 뭐 PPT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뭐 마이크도 해야 되고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아야 될 것 같다. 네, 좋습니다. 기타는 어디다 던져두고 이제 찬양팀을 하다 보니까 기타만 치게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상황상 항상 기타만 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하는 찬양팀 중에서도 제가 엔지니어링 같이 봐줘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기초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해봤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아예 들어는 봤지만 이걸 쓰는 게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고 해서 강의에서 도움이 될 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듣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나머지 엔지니어를 좀 하셨던 분들한테 짧게 여쭤볼게요. 왜요? 어쩌다가 시작을 하게 되셨죠? 사람이 없어서. 그 옆에 똑같이 전 코로나 때 방송 세팅하다 보니 어쩌다가. 그러면 네, 다들 비슷할 거예요. 어쩌다가 누가 시켜서.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교사로 계셨던 분이 너 이거 한번 만져봐. 그래서 10몇 년 지났 20년 돼가고 있죠 벌써. 그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시작했으면 왜 아직까지 그걸 하고 있을까? 사람이 없어서. 며칠당 없어서. 네. 다 비슷할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마지막 질문은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은 이제 조금 더 내가 나아갈 길을 제대로 찾아볼 건지 뭐 그렇게 찾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준비했던 게 이제 한번 알아봅시다 해서 지금 교회 밖에 이제 진짜 미디어를 돈으로 이제 굴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 짧게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개인 맞춤형 컨텐츠라고 했는데 여기 오셨던 모든 분들 제가 100% 장담하는데 한 번쯤 무조건 보셨을 거예요. 유튜브, OTT, 인스타그램. 우리 이거 하는 홍보를 애초에 인스타로 했잖아요. 우리의 삶에 아주 깊게 녹아들어 있어요. 옆에 본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거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이제 볼 수 있는 밖의 상황인데 약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만 보면 좋은데 그것마저 질릴 때까지 뭐 넷플릭스니 TV니 도저히 볼 게 없다. 다들 질려가지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하잖아요. 자, 근데 이거의 이면은 있죠. 우리가 모르던 것까지도 질릴 때까지 무한히 공급을 해준다는 거. 지금 밖의 상황은 이렇다는 거 한번 알고서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대형 초고화질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왜 했냐면은 예배를 오시는 분들 아니면 유튜브로 이제 중계하는 거를 보시는 분들이 모든 우리 기준이 좀 생겼어요, 다들. 예전에는 이제 방송국이나 이제 접하기 힘들었던 콘텐츠들이라면 이제는 당장에 삼성도 코엑스에 장장 이제 꺾인 것까지 포함하면 50m 되는 전광판 이게 있고, 저희 서울제일 근처에 동아일보랑 조선일보 건물이 있는데 최근에 몇 개층이요? 한 10개층 정도 되는 전광판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저기 경복궁에서 보면은 무슨 내용이 떠있는지 무슨 글자가 있는지 보일 정도로 되게 크게 해놨어요. 자, 그리고 다음은 조금은 부끄럽지만 저희 서울제일영문에 재작년인가에 이제 어쩌다 보니까 전광판을 앞에 두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쓰는 방법을 찾아봐라 해가지고 정말 고민하다가 결국에 찾은 방법이 이제 이거는 올해 부활절 칸타타 때 썼던 건데 이제 각 곡의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뒤에 배경을 이제 계속 넘겨주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게 된 거죠. 지금 미디어 산업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대부분. 이것도 심지어 이제 레드오션이라고 해서 벌써 과포화 상태가 되어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머시브 미디어라고 해서 몰입형 미디어. 이거는 말은 좀 거창하긴 한데 사실 삶에 되게 가까이 녹아 있는 거긴 해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맨 처음에 돌비 애트모스가 대표적인 건데 3D 서라운드. 보통 서라운드 하면은 이제 내 주변에 이렇게 돌던 것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소리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이것까지 사람들이 심지어 이어폰만 껴도 그거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졌고요. 다음으로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확장 현실이라고 해서 뭐 VR이니 AR이니 이제 고글을 쓰고 그 안에 있는 화면만 보던 게 이제 그 건너에 있는 실제, 여러분 뭐 저를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들 보면서 그 앞에 무슨 화면을 띄운다든지 아니면 그 뒤에 배경을 난 밋밋하니까 다른 걸로 바꿀래 라는 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고, 맨 오른쪽은 미국에 있는 스피어라는 공연장이에요, 저게. 근데 공연장이기 전에 사람들이 제일 신기해하는 게 아까 전광판 봤죠? 꺾여봐야 한번 이렇게 평면이었던 게 이제는 완전히 공 모양으로 이제 둘러싸게 됐어요, 전광판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에 집중을 했는데 그 안에가 또 가관입니다. 이건 잠깐 불을 꺼볼게요. 지금 저 움직이는 모든 화면이 전광판이고 오른쪽에 뭐가 얼룩얼룩 보이죠? 이게 다 사람입니다. 지금 1, 2, 3, 4층 규모의 공연장인데 심지어 스피커는 저 전광판 뒤에 숨어 있어요. 아까 처음 얘기했던 3D 사운드라는 게 저기에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이쪽에서 뭐가 반짝인다 그러면 소리가 이쪽에서 나고, 앞에서 반짝인다 앞에서 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손쉽게 접하게 된 거죠. 다음으로 그리고 그다음 수준 높아진 비교 대상. 이것 때문에 앞에 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던 건데, 썸네일만 봐도 대충 아시겠죠? 틱노버시, 마커스, 아이자야, 예수전도다, 어레이팅 쭉쭉쭉 있어요. 이 말고도 더 잘하는 팀들도 있고 대형 교회도 있고 뭐 일반 유튜브에 올라오는 상업 방송들 전부 다 그걸 왜 우리랑 비교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그거를 우리를 믿음으로 이해를 해주십니다. 하지만 제가 그걸 이 앞에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러면 우리는 이 앞에 것들을 보고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의 거니까 배척을 해야 될까? 배척에 대해서는 교회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찬양팀은 성경에 나와 있죠. 기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성경을 지키려면 우리 지금 일렉기타 강의 폐쇄를 해야 되고요.
신디 치고야 되고요. 드럼도 못하죠. 그런데 세상은 그 모든 걸 받아들이게 됐어요 벌써. 심지어 신디사이저도 이제 오만 다양한 화려한 소리들을 써도 사람들이 이제 은혜롭다, 하나님 찬양드린다 하는 시대가 됐어요. 어쩔 수 없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는 거죠. 교회들도.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갈 내용들이 이제 이 다음에 본격적인 내용들이 좀 나올 텐데 어떻게 변화할 준비는 되셨습니까? 되신 거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짧게 세 가지로 우리 마인드셋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는 예술가입니다. 지금 다른 방에서 이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연주를 통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의 예술을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 연주가, 그 목소리가 예술 그대로 다른 청중들한테, 성도분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예술가이면서도 뭐 사관님들,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거, 아니 사회자가 사회하는 것까지도 정말 깨끗하게 들리게, 아니면 또 이쁘게 들리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예술을 해야 되는 어찌 보면은 이제 약간 사기친다고 하죠. 근데 목소리에다가 그런 예술을 해야 되는 예술가이기도 하고요. 다음은 우리는 공학자입니다. 문과 계십니까 혹시?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따가 나오는 PPT 보시면 진짜 기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엔지니어를 정말 꾸준히 실수하지 않으면서 하려면은 공학에 대한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처음에 공학자와 기술자를 구분하자라고 했는데 기술자는 어떤 사람들을 뜻하냐면 지금 앞에 이제 키보드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그 키보드를 통해서 연주를 하고 그 안에 이제 다른 소리들이 있으면 그걸 바꿔서 연주를 하거나 아니면 앞에 오디오 믹서가 있어요. 그거를 어느 걸 껐다 켰다 조절을 했다가 소리를 키웠다 줄였다까지가 기술자입니다. 주어진 기능들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무언가를 이제 만든다기보다는 이제 그 행사라든지 예배라든지 이거를 할 수 있게 운영하는 사람들을 이제 기술자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공학자는 기술자보다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이제 세상에 이제 밝혀진, 이제 알려진 기술들을 통해서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느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될까? 말 그대로 지금 무선 마이크 볼륨 조금 줄일 수 있어요. 같아요. 그 피아노 강 스피커에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혹시 그러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안 들려? 네네. 네. 이것도 벌써 엔지니어가 해야 될 문제예요. 이거. 아무튼 지금 왜 혼선이 났을 거예요 아마. 왜 혼선이 났는지도 그 기술을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럼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구나라고 이제 방법을 찾아가는 게 공학자입니다. 자, 그 공학자들이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수치와 공식을 통해서 예측을 해야겠죠. 방금 컴플레인 들어온 것도 옆방에서 소리 난대요. 이걸로 되게 유명한 이슈가 작년인가 한 번 있었는데 여의도 웨딩홀이었어요. 여의도 웨딩홀에서 예식을 정말 이쁘게 잘 하고 있었어요. 거기도 이제 싸구려 표현하기 좀 그런데 이제 그냥 아무 시설이나 갖다 놓고 하는 예식장은 아니었고 정말 잘 하고 있던 예식장이었는데 한창 하고 있는데 갑자기 스피커에서 내게 강한 그녀와가 나왔대요. 자, 알아보니까 여의도 하면 큰 교회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 근방에 있어요. 그 예식장이. 알아보니까 그 교회에서 넘어왔더라. 자, 왜 그랬을지. 예식장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기술자도 거의 없어요. 이제
예식을 그냥 이제 진행해야 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죠.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 게 공학자, 우리 엔지니어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구세군 사람들이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구세군. 이 시대의 초밀착 사역자라고 저는 표현을 할게요. 이게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급격하게 우리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게 됐어요. 원래는 예전에 사람들은 우리를 거듭떠보질 않았어요. 하다가 목사님 소리, 사관님 소리가 안 나온다. 이러지 않고서는 우리를 바라봐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뭐 핸드폰에 유튜브 아니면 집회를 하는 실력 이런 거를 사람들이 쉽게 접하게 되었죠. 그만큼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죄송합니다.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또 하나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되었고요. 공연과 예배 간 줄타기를 정말 열심히 잘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사역자들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예배에서 찬양 집회에서 영성 하나만 싹 빼면은 바로 공연이 돼버려요. 그 영성을 우리도 놓치지 않게, 앞에 있는 사람들도 놓치지 않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앞에를 조금 달리다 보니까 금방 왔는데 원래 이거까지 하고서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어요. 어떻게 이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내용들이 나올 텐데 쉬었다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갈까요? 잘 나가시죠. 네, 중간에 한번 보고서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바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박정 청년이 얘기를 해준 PPT는 오늘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찬양팀 컨퍼런스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저희 나눠드린 거 맨 처음 장 보면은 당신의 엔지니어입니까 하고 소제목이 방송 미디어 시스템 운영이라고 써놨어요. 처음에는 정말 이제 음향만이 아니라 이제 영상, 조명 모든 걸 다 통틀어서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찬양팀 컨퍼런스인데 이것까지 해줄 게 너무 과하다 싶어서 오늘은 정말 음향하고 방송 정도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음향입니다. 처음에는 이론 먼저 갈 거예요. 이론인데 자,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있어요. 데시벨. 네, 데시벨입니다. 근데 데시벨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데시벨을 이제 부를 때는 뭐 3dB, 뭐 6dB 이렇게 부르는데 그 dB 뒤에 붙는 글자들이 또 있어요. dB, M, V, 대문자 M, U, SPL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이제 데시벨이라는 정의를 우리는 다시 내려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릴게요. 데시벨이라는 거는 절대값이 아니에요. 어느 한 값을 가지고 얘보다 얼마큼 크다, 얘보다 얼마큼 작다 이거를 표현하는 게 데시벨입니다. 그래서 0데시벨이라는 거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원래 기준보다 그렇게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 공식을 알고 계시면은 이제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겠는데 이거 설명만 3시간은 해야 돼요. 자, 외우세요. 자,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2배 커졌다, 3데시벨. 이제 뭐 마이크에서 들어온 신호, 믹서 안에서 앰프에서 소리가 2배 커졌다, 작아졌다 하려면 6데시벨. 자, 그리고 사람이 들었을 때 2배 정도 커졌네, 한 반 정도 줄었네 라고 하는 게 그 믹서상에서 조절을 했을 때 10데시벨 정도 조절을 하면은 사람이 이 정도 한 반 줄었네, 2배 커졌네 라고 보통 인지를 한다 그래요. 이렇게 3개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지금 한번 살짝 들려드릴게요. 맨 처음은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이제 1kHz 딱 한 소리만 나는 이제 기계적인 소리인데 그게 원래 크기가 0일 때 어느 정도 크기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이게 0데시벨이라는 기준이 됐을 때 -3은 이제
두 개를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미묘하지만 느껴지죠. 이 정도가 기계가 봤을 때 2배, 뭐 스피커가 봤을 때 2배 정도 소리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다시 이제 10dB 마이너스를 해볼게요. 네, 이게 사람이 들었을 때 일반 그냥 음향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아, 한 반 정도 줄었네, 아니면 거꾸로 하면은 이제 2배 정도 커졌네 라고 인지를 하는 게 이 정도 볼륨 차이예요. 이거는 정말 많은 훈련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셔야 돼요. 3dB 줄여보고 아, 이 정도 줄은 게 3dB이구나, 6dB 줄이고 아, 이 정도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조작을 하셔야겠죠.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좀만 줄여주세요, 좀만 키워주세요. 그 좀만의 기준을 우리는 어느 정도 잡고 가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들이 많이 키워주세요 하면은 그냥 대체로 10dB 확 올려버리면 아, 좋아요. 아니면 좀만 키워주세요 하면은 6dB 정도.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넘어간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자, 다음. 자, 이제 스피커 와트인데 이거는 조금 가볍게 넘어가셔도 돼요. 이거 실제로 뭐 현상 청년이나 이게 실제로 렌탈처럼 이제 운영을 하시는 분들, 아예 제로부터 스피커를 설치하고 이런 분들이 조금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건데, 앰프나 스피커의 출력을 나타내는 단위라고 했는데 얘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원래는.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같은 와트의 스피커도 소리 크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그 세부적인 사양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알고만 계시면 돼요. 와트라는 거는 절대적인 소리 크기를 또 나타내지 않는다. 자, 사실 이거 하기 전에 앞에 수많은 내용들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2시간 안에 하기는 도저히 무리라서 바로 들어갈게요. 소리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거를 ADSR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표기가 돼요. 그래프로 찍으면은 처음에 소리가 0부터 생기자마자 막 치고 올라가면은 어택, 그 다음에 어택 최고점을 찍고 이제 서스테인, 우리 피아노 보면 서스테인 페달이라고 해서 밟고 치면은 뚱 하고 음이 줄어들지 않고 끝까지 가잖아요. 거기까지 떨어지는 거를 디케이,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어지는 이제 음량이 줄어들지 않고 하는 걸 서스테인이 끝나고 이제 소리가 사라져요. 그거는 릴리즈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악기 중에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가 이 ADSR이 정말 모양이 되게 달라요. 보이시나요 혹시? 이렇게 3가지의 그래프가 좀 있는데 한번 이제 3가지를 들려드릴 거예요. 3가지 악기를 보고서 이 악기는 어느 그래프에 해당이 될지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피아노 건반 한번 뚱 하고 치는 소리고요. 다음. 네, 드럼, 킥베이스, 킥드럼 이제 발로 때리는 그 소리고요. 다음. 네, 바이올린 연주하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요? 맨 위에 있는 게 어느 거에 해당할까요? 피아노입니다. 자, 다시 들어볼게요. 피아노의 서스테인 그게 쭉 갔잖아요. 그래서 맨 첫 번째 피아노. 자, 그럼 두 번째는 네,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 뭔가 처음에 빵 치고 올라오는 소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 어택이 상당히 느리게 쭉 올라와서 두 번째가 바이올린이겠고요. 세 번째는 하나 남았으니까 드럼이에요. 드럼은 어택이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디케이 서스테인 릴리즈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표현하면은 저렇게 짧게 빵 치고 빠지게 됩니다. 자, 일단 ADSR은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내가 뭘 듣고 있어요. 이제 현상이랑 내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다가 내가 여기서 딱 반만큼 갔어요. 그러면 사람이 듣기에는 소리의 크기가 4배 커졌다고 듣습니다. 반대로 이 거리보다 2배, 이거는 정확해야 돼요. 2배 절반 이 단위로 움직이게 되면 소리가 또 4배 줄어들어요. 이건 이제 데시벨로 표현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6데시벨이 됐다, 플러스 6데시벨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따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다룰 내용이 있어서 넘어갈게요. 자, 소리의 회전이라는 게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맨 밑에 것만 외우세요. 자, 고음으로 갈수록 앞으로만 간다. 저음으로 갈수록 사방팔방 내 뒤에까지 돌아간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목소리를 되게 잘 선명하게 듣는 대역이 고음 쪽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듣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선명하게 들리던 거는 사라지고 이제 우 하는 소리들이 대부분 차지하겠죠. 다시 돌아오면은 그 고음들이 올라오면서 하는 목소리가 조금 선명하게 들릴 거고요. 이것만 외우고 계시면 돼요. 정말 고음으로 갈수록 앞으로, 저음으로 갈수록 사방팔방, 이것만 외워주시면 되고. 자, 이제 실제 물건들 다루는 방법을 해볼 건데 아직 괜찮으시죠? 네. 자, 가보겠습니다. 먼저 케이블. 자, 정리 방법 목걸이. 아시죠? 이거 자, 케이블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많이들 이 방법을 알려줬을 거예요. 하도 안 해서 저도 까먹었는데. 네. 자, 이렇게 하고 빼서 탁 깔끔하죠? 이제 크기가 다 일치하게 됐으니까 풀면은 나름 또 잘 풀려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얘가 짧으니까 괜찮은데 이게 좀 길어지잖아요. 이 상태로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이대로 그냥 잡은 상태로 당겨볼게요. 네, 케이블이 중간에 다 꼬여버려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좀 해봤던 엔지니어분들이나 몇몇 사장님들도 이런 얘기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갖지 말라. 자, 여기 설명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냐면 흔히 말하는 팔자 감기 방법이긴 한데 처음에 이렇게 한번 해요. 자, 손에서 이렇게 되겠죠. 다음은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부터 계속 다시 정방향, 역방향.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번 잡으세요. 그냥 쭉 풀면 일자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은 거 이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감았죠? 보관이 잘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요. 이렇게 잡고 여기만 잡아요. 세팅하면서 딱 잡고 풀자마자 그냥 바로 던지면은 오 하겠죠. 근데 이것도 단점은 있어요. 이렇게 보관을 하는데 이 끝에가 가끔 이제 보관하다 보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얘를 이대로 풀어볼게요. 묶였어요, 아예. 이것도 장점은 있지만 명확한 단점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해보시고 싶으시면 여기 앞에 둘 테니까 한번 해보시면 되시고. 다음이 케이블 커넥터 종류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이크 단자, 캐논 단자라고 하는 거는 정식 명칭은 XLR 또는 AES3라는 규격명이 있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캐논이라 부르셔도 되고 XLR 부르셔도 되고 그 세 개 동그란 거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그게 뭔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근데 이게 왜 XLR이냐면 처음에는 그 잠금 장치라는 것도 없었고 맨 뒤에 고무도 없었어요. 그냥 생 철로 된 커넥터였는데 그걸 만들었던 회사에서 처음에 철로 했다가 이제 이거 잠금 장치가 필요하겠다. 자꾸만 당기면 빠지니까. 그래서 락킹 아니면 렛치라고 하는 거를 달았어요. 그 처음 모델은 이제 캐논이라는 지금 카메라 회사 말고 다른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캐논 X라는 모델을 만들었고 거기에 렛치를 달아서 XL. 이제 뒤에 케이블이 나오는 곳이 자꾸 이제 헐거워지고 케이블이 다치고 손상돼요. 그래서 부드러운 재질을 갖다 달아놨더니 그게 고무였어요. 그래서 XLR 진짜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이거 동그란 거 이거 누르고 빼야 되는 건 이제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근데 간혹 계세요. 왜 안 봐줘 하고 저는 이제 그 프로필 강사 프로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팀 엔지니어 경력은 거의 없어요. 사실 이제 대체로 많이 하는 게 기업 회의실이나 이제 쇼핑몰, 공항 이런 데에 안내 방송, 회의용 시스템 그런 거를 설계하고 이제 설치하는 게 제 주 업무예요. 그래서 그렇게 빠지는 것들은 제가 일일이 다 잘라서 또 납땜질을 해서 달아드리고 하는 게 주 일입니다. 아무튼 혹시라도 그런 분들 있으면은 위에 누르고 빼세요라고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55잭이라고 부르는 거 부르셔도 돼요. 근데 정식 명칭이 4분의 1인치 TS 또는 TRS 폰 잭이라는 명칭입니다. 이게 실제로 옛날에 유선전화 여기는 그 세대가 없을 거예요. 아마 아니실 거예요. 그건 너무 옛날이라서 유선전화 이제 교환원이 있던 시절의 얘기인데 이제 교환국에 전화만 신호 가고 교환국에서 어디로 걸어주세요 하면은 그거를 뺐다가 꽂아주는. 자, 뺄 때 잡아 눌러서 잠깐 풀고 빼고 놓고 잠그는 거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쑥 빠지고 쑥 들어가게 만든 게 저렇게 보이는 폰 잭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폰 잭인 거예요. TS, TRS는 저기 보시면 여기에 검은색 링이 개수가 달라요. 기타 TS 단자 그러니까 이제 모노 단자 기타 같은 데는 TRS 단자라는 저 링 2개짜리를 써도 괜찮아요. 근데 반대로 TRS 저 3개짜리를 꼭 써야 되는 단자에 TS를 쓰잖아요. 그때는 좀 문제가 돼요. 이런 거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사실 그럴 일은 딱히 없을 거예요. 기존 설치하시는 분들이 TRS나 TS나 다 맞춰서 연결해 주셨을 거고 우리는 기타에 연결하는 거, 피아노 연결하는 거 이것만 잘 맞춰주면 된다. 자, 다음 스피콘 단자인데 스피커랑 앰프랑 연결할 때 쓰는 거예요. 따로 알려드릴 건 없어요. 이거는 역사가 되게 짧은 커넥터나 위에 좀 보이는 저 은색을 꼭 당겨서 풀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아무리 끝까지 돌려도 한 45도 정도밖에 딱 안 들어가요. 당겨서 돌리고 빼고 넣을 때는 반대로 홈에 맞춰서 넣고 시계 방향 그냥 돌리면 딸깍하고 고정되는 거. 저거 당기는 거 몰라서 억지로 쭉 하다가 저 뒤에를 그냥 풀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거 뒤에가 이렇게 돌려서 스크류로 잠그는 방식인데 너무 세게 하다 보니까 이걸 그냥 푹 하고 나 부셨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설명드리면 됩니다. 은색 당기세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된다. 그것 때문에 일단 여기 넣게 됐고요. 마이크 종류별 특징인데 다이나믹 마이크는 우리가 흔히 쓰는 SM58 그냥 이렇게 생긴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장점은 되게 큰 소리를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큰 소리냐면은 목사님들, 사관님들 이제 최고 음량 찍을 때 있잖아요. 슈야 할 때 그 소리를 받아낼 수 있어요. 얘는 그래도
근데 그만큼 감도라는 이제 되게 섬세한 소리를 못 잡아요. 그래서 SM58 같은 마이크를 들어보면 되게 웅웅 하는 소리가 좀 크게 들려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되게 단단합니다. 이래도 돼요. 얘네 이래도 충분히 버틸 정도. 가수들이 흔히들 마이크 드랍 하잖아요. 이런 마이크로 하면은 괜찮아요. 두 번, 세 번 정도 떨어뜨려도 충분히 버팁니다. 자, 근데 반대로 다음. 자, 콘덴서, 소형. 이렇게 생긴 애인데 콘덴서가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는 자, 요거. 이게 마이크 캡슐이라는 건데 이게 다르게 생긴 애가 있어요. 근데 걔는 되게 약해요. 얘는 또 팬텀 파워라는 그런 걸 넣어줘야 되는 애고 약한데 만약에 그걸로 마이크 드랍을 했다. 엔지니어 자리 뛰쳐나와서 플라잉 디기를 갈기줘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20만 원 정도 한다고 15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저거는 40만 원 할 거예요. 콘덴서 핸드 마이크는. 근데 그렇게 약한 애를 왜 쓰냐? 네, 저기 써 있는 것처럼 되게 섬세한 소리. ASMR 할 때 무조건 콘덴서 마이크를 써요. 모든 유튜버들이. 왜냐면 가까이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침소리랑 이런 거를 다 표현할 수 있는 마이크가 콘덴서 마이크다. 얘도 콘덴서입니다. 콘덴서 마이크의 종류가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이렇게 생긴 애도 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콘덴서 대형. 유튜버들의 표준이 됐죠. 거의 이제 싸구려도 안 써요. 이제 하나에 뭐 300, 400 하는 마이크도 그냥 툭툭 쓰더라고요. 그걸 쓰는 이유는 다이나믹 마이크가 저음을 되게 잘 받아요. 근데 고음은 못 받고, 콘덴서는 고음은 잘 받아요. 근데 얘는 또 저음을 잘 못 받아요. 제가 아무리 가까이 간다고 해도 그 저음이 하는 소리가 잘 안 올라와요. 대신에 저 큰 콘덴서 마이크는 저음부터 고음까지 잘 받아들여서 그래서 비싸고 좋은 거다 라는 걸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은 마이크 패턴이라는 건데 아까 제가 앞에 보고 얘기했을 때 옆에 보고 얘기했을 때 있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소리 차이가 당연히 나잖아요. 이게 고음은 앞으로만 가고 저음은 사방팔방 돌아서 그래서 마이크도 내 입이랑 방향을 똑같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분들이 목소리에 고음이 안 들려요. 어떻게 해요? 못해. 이거는 하나님 정도는 오셔야 돼요. 네. 이건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라서 싱어들이나 이제 목사님들, 사가님들 오시면은 강사님분들 오시면은 조금 교육을 해드릴 필요는 있어요.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자꾸 노래를 한다, 가서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이걸로 꾸준히 교육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엔지니어들이.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넘어갈게요.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질문해 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이크 거리 조절.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마태복음 1장 12절 묵상하겠습니다. 안 들려요. 방향도 안 맞고 거리도 멀어요. 자, 근데 이거를 또 되게 잘 쓰시는 분도 있어요. 저희가 보통 한 입에서 한 요만큼 떼라고 하거든요. 저는 보통 얘기를 할 때 마이크를 한 8배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아까 거리가 멀어지면은 얼마큼 떨어진다 했죠? 2배가 되면 6dB 떨어진다 했어요. 이거의 8배예요. 자, 그러면은 얼마나 떨어질까요? 그만큼 떨어지면 아까 10dB 들어보셨죠? 마이너스 10dB. 그거보다 더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 분은 뭐 얼굴을 가리긴 했지만 대충 알아보시겠죠? 이분은 그만한 성량이 나오시기 때문에 이걸 떼시는 건데 또 잘 떼셨어요. 그냥 이렇게 뗀 게 아니라 저기 화살표 보이시죠? 마이크 방향이 정확히 입이랑 일치를 해요. 다룰 줄 아시는 분이 자기 성량을 알고 뗐다가 붙였다 하시는 거. 이거 보고 따라한다고 멀리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떼요.
우리 시절에 그 형 미안하지만 이거 안 들린다 이거. 근데 맞는 방법일까? 뭐 틀린 방법도 아니고 맞는 방법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개인의 특성이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키보드. 키보드는 대체로 이제 채널 수가 부족해서 이제 믹서가 뭐 8채널이니 12채널이니 좁아 얼마 없어서 하나만 받는 경우가 대다수긴 한데 할 수 있다면 스테레오로 하는 거를 권장을 해드려요. 왜냐면 스테레오 연결 두 가닥만 연결해주면은 이게 유튜브 때문에 그런데 또 이어폰으로 들으면 이렇게 치는 소리가 갑자기 띵띵띵띵띵띵띵띵띵 이렇게 들려요. 이어폰을 꽂으면은. 근데 그걸 스테레오로 받아주잖아요. 이렇게 했던 게 갑자기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따라라랑 저음부터 고음까지 다 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들을 때 이제 흔히 말하는 공간감이 있다, 되게 웅장하다 이런 표현들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가운데만 모이던 애가 그냥 쭉 펴져요. 이 정도로 되게 넓게 들립니다. 자, 이렇게 펴놨는데 자, 촬영팀 집회를 해요. 메인이 있고 세컨드가 있어요. 둘 다 똑같이 해놓으면은 이게 되게 위치가 겹쳐서 들려가지고 크게 문제는 안 되긴 하는데 약간 재미가 없긴 해요. 다 한 군데에서 들리는 것 같고 그럴 때는 스테레오 패닝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스테레오가 총 4채널이 있을 텐데 메인 두 개를 왼쪽 오른쪽 끝까지 이렇게 벌려놨던 걸 한쪽을 요만큼만 줘요. 자, 그럼 반대로 세컨드는 이 반대쪽을 요만큼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들리던 애들이 한쪽은 이렇게,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그래서 내 양옆에 피아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테크닉은 알고 계시면 간간히 쓰실 일이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어떤 점에서? 그러면 셋업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사실 물어봤어야 되는데 지금 교회에 아날로그 믹서를 쓰신다. 혹시 계신가요? 아닌 것 같아요. 구세군 돈 많네. 다 디지털.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는 LCD 패널인가요? LCD 패널이 있고 딱 전원을 켰을 때 애가 촥촥 움직인다. 그러면 저희도 아날로그인데. 아, 그래요? 아날로그, 디지털 이거의 차이가 있긴 한데 디지털은 좀 편해요. 왜냐면 뭐 X30이 대표적으로 그거는 두 개 채널을 묶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한쪽만 움직이면 반대편이 그냥 차라락 차라락 따라가는 애가 있는데 걔는 링크를 하는 순간 왼쪽 오른쪽 쫙 벌려줘요. 근데 아날로그는 그걸 일일이 해줘야 되겠죠. 만약 예를 들어 1번 채널의 메인의 왼쪽, 이번에 오른쪽을 했다. 믹서를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이 조작하는 페이더 바로 위에 레프트 라이트로 돌려주는 애가 있어요. 이거를 쫙 돌려요. 근데 두 대가 있다. 한 대는 여기를 살짝 깎아주고 반대편은 반대쪽을 살짝 해주면은 그런 식으로 세팅이 가능한 거죠. 펜이랑 소주. 자, 그러면 다음. 자, 이제 기타 소리를 받을 때인데 기타 조작이 있으니까 물어볼게요. 앰프에서 나는 소리 앰프 바꿀 때마다 다르죠? 네. 앰프 캐비넷이 있고 밑에 스피커가 있잖아요. 그것만 바꾸면 소리가 달라지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앰프 마이킹이라는 게 있어요. 앰프 마이킹의 장점은 앰프 자체의 소리를 담을 수 있다. 얘가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뭐 거친 소리가 나. 근데 주자가 그걸 되게 좋아해. 그러면 그것마저도 하나의 소리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마이크를 대서 사용하는 게 그 이유인데 단점은 마이크 하나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그 위치에 따라 소리가 되게 많이 바뀌기 때문에 아까 그 고음은 앞으로, 저음은 옆으로 그것 때문에 정가운데 놨다가 살짝 이렇게 돌리면 그 기타 톤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다양한 소리를 만들 수 있지만 그만큼 테크닉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DI 박스. 네. 예전에 수입사랑 일을 할 때 선물로 받는 건데 오늘 처음 깠어요. 이렇게 생긴 DI 박스. 입력이 들어오는 데가 있고 스로라고 해서 들어오자마자 빼주는 게 있어요. 이 뒤로 가면은 밸런스 아웃이 있고. 자,
이쪽은 기타 이펙터라든지 아니면 이펙터가 이렇게 들어오고 앰프로 가겠죠. 근데 여기다 선을 연결해서 우리 믹서로 가져와요. 그러면 앰프의 소리는 무시한 채 이펙터 소리만 받아온 채로 우리는 가져갈 수 있어요. 이 다음에 주자가 앰프에서 뱅갈 소리를 줄이고 키우고 뭐 톤을 바꿔도 우리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최소한의 세팅도 가능하고 기타 소리를 통제할 수 있어요. 기타 소리 줄여라고 얘기를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단점은 그만큼 음색이 재미없고 DI 박스 최대 단점인데 얘는 고음으로 갈수록 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사람이 느끼기 어렵긴 해요. 너무 높은 고음에서 그런데 이게 진짜 음색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라면은 이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DI 박스라는 게 그런 애라는 거 알고 다음 앰프의 방향과 음량. 대부분 공연을 가면은 저렇게 앰프를 배치를 해요. 캐비넷 위에 쌓아놓고 밑에 스피커 두고 앞에 로고, 마샬, 뭐 피베이, 앰프 딱 보이게. 어쩔 수 없는 이유가 많긴 해요. 앰프 제조사가 협찬을 해줬거나 아니면은 뭐 작은 데 같은 경우는 마이킹이나 DI가 없으니까 이 소리 그대로 들어라.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별도의 입력을 받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차없이 돌려버려요. 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쁘게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다. 너가 잘 듣는 게 중요하다. 그거에 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니터링 될 정도만 키워. 밖에는 내가 책임질게. 그거에 이면은 밖에서 너무 크거나 이제 내가 밸런스를 맞춰놨는데 기타가 자꾸 커져. 그럼 앰프가 자기 안 들리니까 계속 키우거나 하는 경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자가 이러고 있는데 스피커가 옆에서 저기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들리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쪽으로 돌려. 밖에서 내가 키워줄게. 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볼 수도 있다는 한 가지 노하우를 전달해드리는 거고. 자, 잠시만요. 다음이 이 다음에 지금 반 조금 더 왔어요. 이제 12시 됐는데 어떻게 한 10분 정도 잠깐 쉬는 시간 가지시겠습니까? 드럼까지만 하면 안 될까요? 드럼만 2장이죠 무슨? 오케이, 그럼 드럼까지 할게요. 자, 드럼. 전자 드럼과 진짜 드럼. 저는 전자 드럼이 좋아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요. 각 연분에 뭐가 있죠? 네, 관악대가 있으니까 답이 없어요. 이게 무조건 리얼 드럼을 진짜 드럼을 써야 돼요. 전자 드럼을 쓰고 싶다. 그만큼의 예산을 더 추가해가지고 하나를 더 사야 되는 거죠. 저희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장단점이 명확하죠. 전자 드럼은 일단 이미 모든 세팅이 다 돼 있는 소리가 나요. 심지어 마이킹도 뭐 스네어, 하이, 미드, 로우, 킥, 하이에 2개 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2채널만 받아서 꽂아주면은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화려하게 따라라라랑 나와줘요. 근데 주자들이 너무 싫어해요. 이게 심벌 때릴 때 그 맛이 안 난다. 이게 한 1,500, 2,000만 원 하는 전자 드럼이 리얼 드럼처럼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질감이 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로 진짜 드럼, 리얼 드럼은 당연히 주자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전자 드럼에 흉내낼 수 없는 소리가 나요. 근데 단점, 세팅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전자 드럼은 지금 보시면 은색 바에다가 매달려 있어요. 저거 중간에 살짝 풀면은 접혀요. 이렇게 그대로 차에 실어놓고 가면 되는데 리얼 드럼은 다 풀어줘야 되죠. 그런 장단점이 서로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고, 마이킹 테크닉인데 진짜 풀 마이킹을 다 하려면 저렇게 해야 돼요. 네. 왼쪽부터 볼게요. 플로어탐 두 번째, 미드탐, 로우, 미드탐, 하이탐. 저기 심벌이겠구나. 심벌하고 스네어 있고 옆에 또 있고 킥 드럼 해주고. 다 하는데 모자라서 심벌을 하나씩 못하면은 이제 위에다가 오버헤드 2개를 달아주겠죠.
그러면 지금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 채널을 혼자 다 잡아먹어야 돼요. 네. 싱어가 8명인데 드럼이 10개를 먹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뭐 있냐? 얘만 쓰자. 킥, 스네어, 오버헤드 2개. 4채널 한 반 이상으로 줄였죠? 저희 그것도 안 돼요. 스네어 빼세요. 스네어 빼면 괜찮아요. 오버헤드에서 충분히 잡아줍니다. 더 줄일 수 없나요? 킥 빼버리세요. 이것도 오버헤드로 괜찮아요. 이렇게 표현하기 이렇게 그림을 놓긴 했는데 사실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요. 저게 재즈 드럼 마이킹 방법이에요. 왼쪽은 락 드럼 마이킹 방법이고 두 개가 하나의 세트가 아니라 두 개가 전혀 다른 마이크 세팅 방법이에요. 오버헤드만 이렇게 잘 잡아줘도 킥, 스네어, 하이에 모든 소리가 골고루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2채널만으로도 마이크는 드럼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인지해 주시면 되고 드럼의 마지막 저도 이제 전수받은 노하우인데 이거는 되게 재밌어요. 약간 위치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킥 드럼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여기서 발로 이렇게 때리잖아요. 보통 마이크는 이쪽에 돼요. 이 때리는 반대편에 뭐 에어를 뚫어놨던지 안 뚫어놨던지 거기에 되는데 이거 말고 이 때리는 쪽에 여기를 바라보게 이제 저는 뭐 다이나믹 마이크 사우려 마이크로 괜찮아요. 그거를 이쪽에 달면은 이쪽은 되게 북북북 이런 소리만 나는데 이쪽은 반대로 진짜 딱딱딱 이런 소리만 나요. 페달 오른쪽이요. 페달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페달의 해머가 피를 때리는 부분을 살짝 바라보게. 그 때리는 소리를 쓰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드럼 우리가 리얼 드럼을 실제로 들으면은 때리는 소리, 맞는 소리, 바람이 나오는 소리가 다 들려가지고 우리가 그 킥드럼이라는 소리가 나는데 마이크를 저쪽에만 대면은 이 소리를 못 쓰는 거예요. 이 소리가 되게 여기랑 여기랑 섞으면은 둘 다 올리면은 되게 락드럼 같은 소리가 나고 이 페달 쪽에 있는 걸 조금 줄이잖아요. 그럼 이제 발라드에 써도 될 정도로 충분히 부드러운 소리가 돼요. 여유가 되신다면은 이런 이제 테크닉 정도 하나 정도는 해보셔도 좋겠다. 굳이 마이크 방향 틀어가면서 소리 바꿀래요 할 필요 없이 저희 방송실에서 딸깍만 해주면 된다. 이 정도로 드럼 마이킹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지금이 12시 5분인데 한 15분까지 자유롭게 쉬었다가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따로 물어보셔도 괜찮아요.